시간은 한 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74세 조명철 씨는 이 진리를 누구보다 뼈저리게 깨닫고 있습니다. 30년 전 아들과 약속했던 단 하루의 여행.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후회가 오늘도 그의 가슴을 무겁게 누르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아파트 24층. 넓은 거실, 창문으로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이곳에서 명철 씨는 혼자 살고 있습니다. 3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큰 집이 더욱 적막하게 느껴집니다. 특히 저녁 시간이면 혼자라는 현실이 더욱 또렷해집니다. 오늘도 명철 씨는 평소와 같이 아침 7시에 일어났습니다. 40년간 증권회사에서 일하며 몸에 밴 습관은 은퇴 후에도 여전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서둘러 나갈 곳도 만날 사람도 없습니다. 거실 한쪽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정성스럽게 걸려 있습니다. 결혼식 사진, 아들이 어렸을 때의 사진들, 그리고 가족 여행 사진들. 하지만 언젠가부터 새로운 사진은 추가되지 않았습니다. 명철 씨의 시선이 한 장의 사진에 머물렀습니다. 1993년 겨울, 당시 7세였던 아들 진우와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눈 위에서 썰매를 타며 환하게 웃고 있는 진우의 모습이 생생합니다. 그때만 해도 아버지는 진우에게 세상에서 가장 큰 영웅이었습니다. 아빠, 이번 주말에 놀이공원 가기로 했잖아요. 어린 진우의 목소리가 명철 씨의 귓가에 맴돕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갑작스러운 프로젝트가 생겼고 명철 씨는 주말 출근을 해야 했습니다. 다음 주에 꼭 가자는 말로 아들을 달랬지만 그 다음 주는 영원히 오지 않았습니다. 90년대 한국의 직장인들에게 가족과의 시간은 사치였습니다. 명철 씨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증권회사의 팀장으로서 성과에 대한 압박은 극심했고 경쟁도 치열했습니다.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밤 11시에 퇴근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명철 씨, 이번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승진이 확실해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당시 부장의 말이었습니다. 명철 씨는 가족을 위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좋은 집, 더 나은 교육, 더 안정적인 미래. 모든 것이 자신의 성공에 달려 있다고 믿었습니다. 아들과의 시간은 나중에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우는 점점 아버지로부터 멀어져 갔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의 무관심에 서운해하며 관심을 끌려고 애썼지만 계속되는 실망 속에서 마음의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간 진우는 아버지와의 대화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아예 다른 사람처럼 지냈습니다. 대학 진학 후에는 자취를 시작하며 집에 오는 일도 드물어졌습니다. 2010년 진우가 결혼했을 때 명철 씨는 뒤늦게 후회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신랑 아버지로서 축사를 해야 했지만 아들에 대해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함께 만든 추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진우가 참 착한 아이입니다. 명철 씨의 축사는 짧고 어색했습니다. 결혼 후 진우는 캐나다로 이민을 갔습니다. 아내가 캐나다 국적이었고 더 나은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명철 씨는 아들이 자신으로부터 도망가는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캐나다에서 잘 살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공항에서의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그 후 13년, 명철 씨와 진우 사이의 연락은 명절 안부 인사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손자도 둘이나 있지만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사진으로만 성장하는 모습을 확인할 뿐입니다. 3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나면서 명철 씨는 더욱 외로워졌습니다. 아내는 진우와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늘 말했지만 명철 씨는 체면 때문에 먼저 연락하지 못했습니다. 여보, 진우한테 연락해보세요. 아들도 아버지가 그리울 거예요. 아내의 마지막 당부였습니다. 오늘 아침도 명철 씨는 휴대폰을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캐나다에 사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고 싶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30년간 쌓인 벽이 너무 높게 느껴집니다. 지금 전화해서 뭐라고 하지? 잘 살고 있니? 라고 물어봤자 네, 잘 살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텐데 명철 씨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74세가 된 지금 명철 씨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성공도 돈도 아닌 가족과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하지만 그 깨달음은 너무 늦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한강을 바라보며 명철 씨는 생각했습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그날 회사 대신 아들과 놀이공원에 갔을 텐데 하지만 시간은 한 방향으로만 흐를 뿐입니다. 오늘도 명철 씨의 하루는 고요한 후회 속에서 시작됩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희망과 이미 늦었다는 절망 사이에서 오늘 하루도 흘러갈 것입니다. 1994년 봄, 당시 44세였던 조명철 씨는 한국증권의 중견 팀장으로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IMF 외환위기 이전 한국 경제의 호황기였고 증권업계는 그야말로 황금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명철 씨 역시 그 파도를 타고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국증권 본사 12층. 명철 씨의 사무실은 항상 분주했습니다. 전화벨이 쉴 새 없이 울렸고 부하 직원들이 서류를 들고 드나들었습니다. 주식시장의 급변하는 상황에 따라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습니다. 팀장님, 삼성전자가 또 상한가를 치고 있습니다. 부하 직원의 보고였습니다. 좋아, 우리 고객들에게 즉시 연락해서 매도 타이밍을 조언하자고 명철 씨는 재빠르게 지시했습니다. 그때의 명철 씨는 정말 바빴습니다.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밤 11시가 되어서야 집에 돌아오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주말에도 골프 접대나 고객 미팅으로 쉴 틈이 없었습니다. 집에서는 8세 된 아들 진우가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손을 잡고 아버지 퇴근 시간에 맞춰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곤 했습니다. 아빠 언제 와? 진우가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곧 올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아내 수경 씨의 답변이었습니다. 하지만 명철 씨가 집에 도착하면 진우는 이미 잠들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가끔 깨어 있다가 아버지를 본 날이면 진우는 무척 기뻐했습니다. 아빠,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 진우가 달려와서 안겼습니다. 그래, 우리 진우가 그렸구나. 아빠는 피곤하니까 내일 보자. 명철 씨는 피로에 지쳐 대충 대답했습니다. 진우는 실망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피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아버지가 가족을 위해 힘들게 일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994년 5월 어린이날이 다가왔습니다. 진우는 한 달 전부터 아버지와의 약속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어린이날에 롯데월드 가기로 했잖아요. 진우가 상기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꼭 가자. 아빠가 약속했잖아. 명철 씨도 진우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날 이틀 전 회사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대형 기관 투자가가 갑자기 대량 매도에 나서면서 시장이 요동쳤습니다. 팀장인 명철 씨는 주말 출근이 불가피했습니다. 여보, 어린이날에 진우랑 약속이 있잖아요. 수경 씨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알아. 하지만 어쩔 수 없어. 회사에서 비상이 걸렸어. 다음 주말에 꼭 데려갈게. 명철 씨는 진우에게 사과하며 다음 주말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말에도 또 다른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말에도. 아빠, 언제 놀이공원 가요? 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아빠가 일을 좀 정리하고 나면 꼭 갈게. 명철 씨의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진우는 달력에 동그라미를 그려가며 아버지와의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 동그라미들은 하나씩 지워지기만 했습니다. 여름이 되고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와도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진우의 표정에서 기대감이 사라져가는 것을 수경 씨는 안타깝게 지켜봤습니다. 여보, 진우가 많이 실망하고 있어요. 정말 한 번만 시간을 내주세요. 수경 씨가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나도 가고 싶어. 하지만 지금이 너무 중요한 시기야. 승진이 걸린 문제거든. 조금만 더 참으면 돼. 명철 씨는 진정으로 가족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이래 매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많은 돈을 벌어서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하고 진우를 더 좋은 학교에 보내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8세 진우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아버지의 관심과 시간이었습니다. 친구들이 아버지와 함께 놀이공원에 갔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진우는 부러워했습니다. 우리 아빠는 언제나 바빠. 진우가 일기장에 쓴 글이었습니다. 1994년 말 명철 씨는 드디어 승진했습니다. 부팀장에서 팀장으로 올라선 것입니다. 회사에서는 축하 파티가 열렸고 명철 씨는 성취감에 젖어 있었습니다. 이제 좀 여유가 생겼으니 진우랑 시간을 보낼 수 있겠어. 명철 씨는 혼자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승진과 함께 더 큰 책임이 따라왔습니다. 담당 고객도 늘어났고 관리해야 할 부하 직원도 많아졌습니다. 오히려 전보다 더 바빠졌습니다. 진우는 고세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에게 놀이공원에 가자고 조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혼자 책을 읽거나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진우야, 아빠랑 뭐 하고 싶어? 가끔 명철 씨가 물어봤습니다. 괜찮아요. 저 혼자 잘 놀아요. 진우의 대답이었습니다. 그 대답을 들은 명철 씨는 안도했습니다. 아들이 이해심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진우가 포기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기대하는 것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렇게 1995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명철 씨는 여전히 바빴고 진우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기다림에는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시간은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고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진우는 조금씩 아버지로부터 마음을 닫아가고 있었습니다. 1996년 진우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명철 씨는 또 한 번의 큰 프로젝트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신규 펀드 개발이었고 성공하면 회사 역사상 최대 규모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명철 팀장, 이번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상무 승진도 가능해요. 부장의 격려였습니다. 명철 씨는 더욱 일에 매진했습니다. 새벽 6시에 출근해서 자정이 넘어서야 집에 돌아오는 날이 계속되었습니다. 주말에도 외국인 투자자들과의 미팅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진우는 이제 아버지를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아침에는 자신이 학교에 가기 전에 아버지가 이미 출근한 후였고 저녁에는 잠들기 전에 아버지가 아직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우리 아빠는 언제 집에 와요? 진우가 물었습니다. 아빠는 중요한 일을 하고 계셔서 늦어. 진우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거야. 수경 씨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라면 왜 함께 있는 시간은 없는 걸까요? 친구들의 아버지는 주말에 함께 축구도 하고 영화도 보러 가는데 말입니다. 학교에서 아버지에 대한 그림을 그리라는 숙제가 나왔을 때 진우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한 기억이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양복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든 아버지의 뒷모습을 그렸습니다. 진우야, 아빠 얼굴은 왜 안 그렸어?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아빠는 항상 바빠서 뒷모습만 봐요. 진우의 순진한 대답이었습니다. 그 말을 전해 들은 수경 씨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남편에게 이야기했지만 명철 씨는 여전히 일이 우선이었습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야. 이 프로젝트만 끝나면 여유가 생길 거야. 명철 씨의 대답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진우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10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수경 씨는 남편이 이번만큼은 시간을 내주기를 바랐습니다. 여보, 진우 생일이에요. 정말 중요한 날이니까 꼭 와주세요. 수경 씨가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물론이지. 우리 아들 10번째 생일인데 빠질 수 있겠어? 명철 씨도 이번만큼은 꼭 참석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진우는 한 달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보낼 생일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친구들에게도 자랑했습니다. 우리 아빠가 내 생일에 와서 같이 케이크 먹을 거야. 하지만 생일 당일 또다시 회사에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갑자기 일정을 변경해서 당일 밤에 미팅을 해야 했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 어쩔 수 없어. 다음에 꼭 만회할게. 명철 씨는 죄송한 마음으로 전화했습니다. 진우는 케이크 앞에서 촛불을 끄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아빠가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세요. 하지만 그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진우는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화를 냈습니다. 아빠는 거짓말쟁이야. 맨날 나중에만 해. 진우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명철 씨는 당황했습니다. 평소 순종적이던 아들이 이렇게 화를 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진우야, 아빠가 미안해. 정말 중요한 일이었어. 중요한 일이 나보다 더 중요해요? 진우의 질문에 명철 씨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진우는 변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뭔가를 기대하거나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혼자서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진우야, 아빠랑 뭐 하고 싶은 거 없어? 가끔 명철 씨가 물어봤습니다. 없어요. 진우의 대답은 짧고 냉담했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간 진우는 더욱 내성적이 되었습니다. 친구들과도 어울리지 않고 혼자 책을 읽거나 컴퓨터 게임을 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수경 씨는 걱정이 되어 남편과 상의했습니다. 여보, 진우가 요즘 너무 조용해요. 아빠와 대화도 거의 안 해요. 사춘기라서 그런 것 아닐까? 다른 집 아이들도 다 그렇다고 하던데. 명철 씨는 아들의 변화를 사춘기의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진우가 아버지에게 실망해서 마음의 문을 닫은 것이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한 진우는 아예 아버지와 다른 세계에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바로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최소한의 대화만 나누었습니다. 오늘 학교는 어땠어? 명철 씨가 물었습니다. 그냥요. 진우의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명철 씨는 아들과의 관계가 어색해진 것을 느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고 서로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겨 있었습니다. 진우의 대학 입시가 다가왔을 때 명철 씨는 아들과 진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진우야, 대학은 어디로 가고 싶어? 아빠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말해. 알아서 할 거예요. 도움은 필요 없어요. 진우는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결국 진우는 아버지의 도움 없이 혼자 힘으로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경영학과였습니다. 명철 씨는 자랑스러웠지만 아들과 그 기쁨을 나눌 수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축하한다. 진우야, 정말 잘했어. 명철 씨가 말했습니다. 네. 진우의 대답은 여전히 짧았습니다. 대학에 입학한 진우는 자취를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가까운 곳이었지만 이제는 명절이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집에 왔습니다. 명철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자신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30년간 쌓인 벽을 하루아침에 허물 수는 없었습니다. 2005년
진우가 대학교 4학년이 되었을 때 명철 씨는 마침내 상무로 승진했습니다. 55세의 나이에 이룬 성과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성대한 승진 축하 파티가 열렸고 명철 씨는 인생의 정점에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상무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제 임원이시네요. 부하 직원들의 축하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과 그 기쁨을 나눌 때 진우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아빠, 승진 축하해요. 진우의 축하는 형식적이었습니다. 고마워. 진우야, 이제 좀 여유가 생겼으니까 우리 함께 시간을 보내자. 명철 씨가 제안했습니다. 저는 바빠요. 졸업 준비하느라. 진우는 바로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명철 씨는 아들의 냉담한 반응에 상처받았습니다. 자신이 이룬 성공을 아들이 기뻐해주지 않는 것이 서운했습니다. 2006년 초 진우가 대기업에 취직이 확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명철 씨는 기뻐하며 가족들과 함께 축하 식사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진우야, 축하한다. 정말 자랑스럽다. 오늘 저녁에 좋은 레스토랑에서 식사하자. 괜찮아요.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서요. 진우는 거절했습니다. 그날 밤 명철 씨는 수경 씨와 둘이서만 조용히 저녁을 먹었습니다. 여보, 진우가 왜 이렇게 우리를 피할까요? 명철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진우한테 관심을 가진 게 언제예요? 이제 와서 아버지 노릇을 하려고 해봤자. 수경 씨의 말은 날카로웠습니다. 명철 씨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내의 말이 맞았기 때문입니다. 진우가 직장 생활을 시작한 후 집에 오는 횟수는 더욱 줄어들었습니다. 명절에도 간단히 인사만 하고 금세 자리를 떴습니다. 명철 씨는 아들과 대화할 기회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2008년 진우에게 연인이 생겼다는 소식을 수경 씨를 통해 들었습니다. 캐나다에서 온 교환학생이었고 진우와 같은 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진우가 외국인 여자친구를 사귄다고 명철 씨는 놀랐습니다. 응, 나한테는 이야기하더라. 아빠한테는 말 안 하던데. 수경 씨의 대답이었습니다. 명철 씨는 서운했습니다. 아들의 중요한 일들을 직접 듣지 못하고 아내를 통해서만 알게 되는 것이 속상했습니다. 2009년 가을, 진우가 결혼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것도 크리스마스에 결혼식을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아빠, 결혼하기로 했어요. 진우가 간단히 말했습니다. 결혼? 갑자기? 명철 씨는 당황했습니다. 갑작스럽지 않아요. 2년째 사귀고 있었거든요. 명철 씨는 아들이 2년이나 사귄 여자친구가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아들의 인생에서 자신이 얼마나 소외되어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명철 씨는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진우는 모든 결정을 혼자 하거나 어머니와만 상의했습니다. 예식장, 신혼여행지, 신혼집까지 모든 것을 아버지의 의견 없이 정했습니다. 진우야, 아빠도 뭔가 도와주고 싶은데. 명철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진우의 답변은 단호했습니다. 결혼식 날, 명철 씨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아들의 결혼이 기쁘면서도 아버지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 같아서 서운했습니다. 신랑 아버지로서 축사를 해야 했지만 아들에 대해 할 말이 별로 없었습니다. 함께 만든 추억이나 특별한 에피소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진우가 어려서부터 착한 아이였습니다. 좋은 남편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명철 씨의 축사는 짧고 어색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진우 부부는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돌아온 후 진우는 아내와 함께 작은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2010년 봄, 진우가 캐나다 이민을 결정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내가 캐나다 시민권자였고 더 나은 환경에서 살고 싶다는 이유였습니다. 캐나다로 간다고?
명철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아내 가족이 캐나다에 있고 거기서 사업 기회도 있어서요. 진우가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명철 씨는 아들이 자신으로부터 완전히 도망가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제 떠나니? 다음 달에요. 한 달이라는 시간은 너무 짧았습니다. 명철 씨는 그동안 아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지만 30년간 쌓인 벽이 한 달 만에 허물어질 리 없었습니다. 출국 전날 밤, 명철 씨는 진우에게 진솔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진우야, 아빠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내일 일찍 출발해야 해서요. 일찍 자려고요. 진우는 대화를 피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의 작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짧은 포옹과 형식적인 인사만 나누었습니다. 캐나다에서 잘 살아라. 건강해야 한다. 명철 씨가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도 건강하세요. 진우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렇게 진우는 캐나다로 떠났습니다. 그 후 13년간 명철 씨와 진우 사이의 연락은 명절 안부 인사와 간단한 생활 소식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명철 씨는 뒤늦게 후회했습니다. 아들이 곁에 있을 때 더 많은 관심을 보였더라면,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더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이미 흘러가 버렸고 아들은 지구 반대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2018년 명철 씨는 68세가 되어 회사에서 은퇴했습니다. 43년간의 직장 생활을 마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출근 날 동료들이 성대한 퇴임식을 열어주었습니다. 명철 상무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후배들의 롤모델이었어요. 후배들의 인사였습니다. 명철 씨는 감사했지만 한편으로는 허전했습니다. 평생을 바친 직장을 떠나는 것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이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은퇴 소식을 캐나다에 있는 진우에게 알렸습니다. 아들아, 아빠가 이번에 은퇴했다. 이제 시간이 많아졌으니 캐나다에 한번 놀러 가도 될까? 축하해요, 아버지. 하지만 지금은 좀 바빠서 나중에 여유가 되면 연락드릴게요. 진우의 대답은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명철 씨는 실망했지만 억지로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은퇴 후의 일상은 무료했습니다. 40여 년간 바쁘게 살아온 사람에게 갑작스럽게 찾아온 여유는 오히려 고통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었고 만날 사람도 없었습니다. 수경 씨와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했지만 부부 사이에도 어색함이 있었습니다. 평생을 일에만 매달려 살아서 대화 주제도 별로 없었습니다. 여보, 뭐 하고 싶은 거 없어요? 수경 씨가 물었습니다. 글쎄,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명철 씨는 자신도 놀랐습니다. 일 외에는 관심사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해 가을, 수경 씨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췌장암 말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6개월 정도의 시간이 남았다고 했습니다. 여보, 명철 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진우도 보고 싶네요. 수경 씨의 마지막 소원이었습니다. 명철 씨는 캐나다에 있는 진우에게 연락했습니다. 진우야, 엄마가 많이 아프시다. 빨리 와야 할 것 같아. 얼마나 아프신데요? 진우의 목소리에 놀람이 묻어났습니다. 췌장암이야. 시간이 많지 않다고 해. 진우는 급히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8년 만에 보는 아들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흰머리가 섞였고 얼굴에는 주름이 생겼습니다. 이제 40대 중반의 중년 남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많이 아프셨겠어요. 진우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우야, 와줘서 고마워. 엄마는 괜찮아. 수경 씨는 아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했습니다. 그 후 3개월간 진우는 한국에 머물며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아버지와도 오랜만에 같은 공간에서 시간을 보냈지만 여전히 대화는 어색했습니다. 2019년 2월
수경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지만 명철 씨에게는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은 슬픔이 컸습니다. 아버지, 혼자 계시기 힘드시면 캐나다로 오시는 것도. 진우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괜찮다. 나는 여기서 살겠어. 명철 씨는 거절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진우는 다시 캐나다로 돌아갔습니다. 명철 씨는 넓은 집에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명철 씨는 과거를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진우가 어렸을 때의 기억들이 자주 떠올랐습니다. 어느 날 서재를 정리하다가 오래된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수경 씨가 보관해 두었던 진우의 어린 시절 물건들이었습니다. 그림, 일기장, 상장들 하나하나가 소중한 추억이었습니다. 특히 진우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쓴 일기가 눈에 띄었습니다. 1995년 5월 5일 어린이날. 오늘은 어린이날인데 아빠는 회사에 가셨다. 아빠가 롯데월드에 데려가 준다고 했는데 거짓말이었다. 나는 아빠가 싫다. 하지만 엄마가 아빠는 우리를 위해서 일한다고 했다. 나는 아빠보다 엄마가 더 좋다. 명철 씨는 일기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어린 아들이 얼마나 실망했을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또 다른 일기도 있었습니다. 1996년 3월 15일. 오늘은 내 생일이었다. 아빠는 또 안 왔다. 엄마랑 둘이서 케이크를 먹었다. 아빠는 맨날 바쁘다고 한다. 나는 아빠가 정말 필요한데. 친구들은 아빠랑 축구도 하고 영화도 본다고 한다. 부럽다. 명철 씨는 일기장을 덮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얼마나 원했는지, 얼마나 기다렸는지 이제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명철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서라고 생각하며 일에 매달렸는데 정작 가장 소중한 것을 놓쳤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철 씨는 진우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30년간 쌓인 벽을 어떻게 허물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진우가 고등학생 때 썼지만 보내지 않은 편지였습니다. 아빠에게. 저는 아빠가 저를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빠는 항상 바쁘시고 저와 대화를 하려고 하지도 않으세요. 친구들 아빠는 다른데 우리 아빠만 이상한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아빠와 놀이공원에 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포기했어요. 아빠에게는 일이 저보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대학에 가면 집을 떠날 거예요. 그리고 아마 아빠와는 더 멀어질 것 같아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사랑하지만 표현할 수 없는 아들이. 편지를 읽은 명철 씨는 오열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사랑했지만 포기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책임이 모두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명철 씨는 결심했습니다. 늦었지만 아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고. 캐나다로 가서 진우에게 직접 사과하고 진정한 아버지가 되고 싶다고. 진우의 편지를 발견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명철 씨는 그동안 계속 고민했습니다. 정말로 캐나다에 가서 아들을 만나야 할까요? 30년간 쌓인 벽이 하루아침에 허물어질 수 있을까요? 어느 날 저녁, 명철 씨는 오랜 친구인 박성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성호는 명철 씨와 같은 회사에서 일했던 동기로 은퇴 후에도 가끔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였습니다. 성호야, 나 좀 상의할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한데. 진우한테 가서 사과하고 싶어. 캐나다까지 가서라도. 성우는 명철 씨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명철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 살아있을 때가 기회야. 나도 우리 아들과 관계가 안 좋았는데 용기 내서 먼저 다가갔더니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 정말 너도 그런 일이 있었어? 물론이지. 우리 세대 아버지들은 다 비슷해.
일만 하느라 가족을 돌보지 못했잖아.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성우의 격려가 명철 씨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30년간 제대로 된 대화도 해본 적이 없는데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진심으로 사과하면 돼. 아들도 마음속으로는 아버지를 원하고 있을 거야. 전화를 끊은 후 명철 씨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캐나다에 가서 진우에게 직접 사과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철 씨는 여행사에 가서 캐나다 항공편을 예약했습니다. 토론토행 직항편으로 출발은 일주일 후였습니다. 할아버지, 혼자 가시는 거예요? 여행사 직원이 물었습니다. 네, 아들을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명철 씨가 답했습니다. 그 말을 하면서도 떨렸습니다. 정말로 가는 것이 맞을까요? 진우가 자신을 환영할까요? 항공편 예약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명철 씨는 진우에게 연락했습니다. 진우야, 아빠가 캐나다에 가려고 해. 다음 주에 갈 예정인데 시간이 되니? 진우는 놀란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요? 무슨 일이세요? 그냥 아들 얼굴도 보고 손자들도 보고 싶어서. 그렇다면 좋죠. 언제 오세요? 다음 주 화요일에 도착할 예정이야. 알겠습니다. 공항에 마중 나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명철 씨는 불안했습니다. 진우의 목소리에서 기쁨보다는 당황스러움이 더 많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동안 명철 씨는 무엇을 말할지 계속 생각했습니다. 수십 번 연습해봤지만 적당한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출발 전날 밤, 명철 씨는 진우의 어린 시절 사진들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7세 때의 환한 미소, 10세 때의 생일 사진, 초등학교 졸업식 사진. 모든 사진에서 아버지는 없거나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정말 못난 아버지였구나. 명철 씨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출발 당일 아침, 명철 씨는 일찍 일어나 짐을 챙겼습니다. 진우의 어린 시절 사진 몇 장과 편지들도 함께 가져갔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명철 씨는 긴장되었습니다. 74세의 나이에 혼자 국제선을 타는 것도 처음이었고 무엇보다 13년 만에 아들을 제대로 만나는 것이 떨렸습니다. 승객 여러분, 토론토행 AC형 유기편이 곧 출발하겠습니다. 공항 안내방송이 울렸습니다. 명철 씨는 비행기에 올라타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진심으로 사과하자. 그리고 진짜 아버지가 되자. 12시간의 비행시간 동안 명철 씨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진우가 어떤 모습일까? 손자들은 할아버지를 좋아할까?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용서해줄까? 토론토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현지 시간으로 오후 3시였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입국장으로 나오니 진우가 서 있었습니다. 13년 만에 보는 아들은 완전히 중년 남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셨네요. 진우가 다가와서 인사했습니다. 진우야, 많이 변했구나. 명철 씨는 감격스러웠습니다. 두 사람은 어색하게 포옹했습니다. 30년간 제대로 된 포옹을 해본 적이 없어서 어색했지만 그래도 따뜻했습니다. 피곤하시죠? 집에 가서 쉬세요. 진우가 명철 씨의 짐을 들어주었습니다. 차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13년간의 공백을 어떻게 메워야 할지 몰랐습니다. 여기가 제가 사는 동네예요. 진우가 설명했습니다. 토론토 교외의 조용한 주택가였습니다. 깔끔한 2층 주택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잘 정돈된 정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좋은 곳에 사네. 명철 씨가 말했습니다. 네. 아이들 키우기에 좋은 환경이에요. 진우의 집에 도착하니 며느리 에밀리와 손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2세 된 큰 손자 데이빗과 9세 된 작은 손자 마이클이었습니다. Hello, Grandpa. 손자들이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명철 씨는 당황했습니다. 손자들이 한국어를 못한다는 것을
잊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안녕, 헬로. 명철 씨도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자리는 조용했습니다. 에밀리가 영어로 말하면 진우가 통역해주는 식이었고 손자들과는 대화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명철 씨는 깨달았습니다. 아들뿐만 아니라 손자들과도 거리가 멀다는 것을. 하지만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번 여행이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토론토에서의 첫날 밤, 명철 씨는 진우의 집 게스트룸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시차 때문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내일부터 아들과 어떻게 지내야 할지 막막했기 때문입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거실로 나오니 진우가 이미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잠은 잘 주무셨어요? 진우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응, 잘 잤어. 고마워. 명철 씨의 대답도 어색했습니다. 부자 사이의 대화는 여전히 형식적이었습니다. 30년간 쌓인 벽이 하루아침에 허물어질 리 없었습니다. 커피 드릴까요? 진우가 물었습니다. 그래, 고맙다. 명철 씨는 아들이 자신을 위해 커피를 내어주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손자들이 학교에 가고 에밀리가 출근한 후 집에는 아버지와 아들만 남았습니다. 진우는 재택근무를 하고 있어서 집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뭐 하고 싶으세요? 진우가 물었습니다. 글쎄, 내가 사는 곳을 둘러보고 싶어. 명철 씨가 답했습니다. 진우는 아버지를 데리고 동네를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깨끗한 거리, 잘 정돈된 공원,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 모든 것이 명철 씨에게는 신선했습니다. 여기가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예요. 진우가 큰 건물을 가리켰습니다. 좋은 학교네. 아이들이 행복하게 다니고 있어? 명철 씨가 물었습니다. 네, 친구들도 많고 잘 적응하고 있어요. 명철 씨는 손자들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었지만 어떻게 물어봐야 할지 몰랐습니다. 13년간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다가 갑자기 관심을 표현하는 것이 어색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둘은 동네 한식당에 갔습니다. 캐나다에서 먹는 한국 음식이었지만 그럭저럭 맛있었습니다. 진우야, 여기서 어떤 일을 하고 있니? 명철 씨가 물었습니다. IT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규모는 작지만 안정적이에요. 힘들지는 않니? 괜찮아요. 이곳 생활에 만족하고 있어요. 대화는 여전히 표면적이었습니다. 서로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에는 아직 어색했습니다. 오후에는 진우의 사무실을 구경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This is my father from Korea. 진우가 직원들에게 아버지를 소개했습니다. Nice to meet you. 직원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명철 씨는 아들이 이렇게 사업을 잘하고 있는 것을 보며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아들의 성공을 옆에서 지켜보지 못했다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니 손자들이 학교에서 돌아와 있었습니다. 명철 씨는 손자들과 대화를 시도해봤지만 언어 장벽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Hello, David. How was school? 명철 씨가 어색한 영어로 물었습니다. It was good, Grandpa. 데이빗이 대답했습니다. 마이클은 더 수줍어해서 할아버지와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 에밀리가 명철 씨에게 물었습니다. How long will you stay with us? 얼마나 오래 계실 건가요? 진우가 통역해 주었습니다. 아버지, 얼마나 계실 거예요? 일주일 정도 생각하고 있어. 명철 씨가 답했습니다. 에밀리는 미소를 지으며 환영한다는 뜻을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명철 씨는 며느리에게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미안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진우가 아버지 방에 와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오셔서 놀랐지만 좋아요. 오랜만에 만나니까. 진우야,
아빠가 할 말이 있어. 명철 씨가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동안 아빠가 잘못했어. 너한테 관심을 안 가져줘서 미안해. 진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사과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버지, 이제 와서 그런 말씀하시면 늦은 걸 알아. 하지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어. 진우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평생을 기다려온 아버지의 사과였습니다. 아버지도 나름대로 힘드셨을 거예요.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아니야, 변명할 수 없어. 아빠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두 사람은 처음으로 진솔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30년간 쌓인 오해와 서운함이 조금씩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사실 저도 많이 서운했어요.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필요했는데. 알아. 너 어렸을 때 일기를 봤거든. 아빠가 얼마나 놀이공원에 가고 싶어 했는지. 그 일기를 보셨어요? 엄마가 다 보관해 두셨더라고. 읽으면서 정말 미안했어. 진우는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되살아났습니다. 아버지를 기다리며 현관문 앞에 서 있던 기억. 생일날 아버지가 오지 않아서 울었던 기억. 그때는 정말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지 않는 줄 알았어요. 미안해, 진우야. 정말 미안해. 명철 씨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는 것이 부끄러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진우도 울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우리 다시 시작해요. 정말 나를 용서해 줄 수 있니? 물론이에요. 아버지니까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30년간 하지 못했던 대화를 몰아서 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후회를, 아들은 자신의 상처를 털어놓았습니다. 내일부터는 진짜 아빠가 되고 싶어. 명철 씨의 다짐이었습니다. 저도 좋은 아들이 되고 싶어요. 진우의 답변이었습니다. 13년 만의 재회는 이렇게 화해로 이어졌습니다. 늦었지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명철 씨와 진우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진 다음 날부터 집안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서로에게 조심스럽게 대하던 것이 자연스럽게 변했고, 진우도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가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시는 게 어떨까요? 진우가 제안했습니다. 손자들과. 하지만 언어가 통하지 않는데. 말이 안 통해도 마음은 통하죠. 아이들도 할아버지에 대해 궁금해해요. 마침 토요일이라 데이빗과 마이클은 학교에 가지 않았습니다. 명철 씨는 처음으로 손자들과 제대로 시간을 보낼 기회를 얻었습니다. 데이빗, 마이클, 할아버지랑 놀자. 진우가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처음에 아이들은 할아버지를 어색해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할아버지는 그들에게 낯선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명철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명철 씨는 한국에서 가져온 선물을 꺼냈습니다. 태극기가 그려진 작은 키링과 한국 전통 윷놀이 세트였습니다. This is from Korea. 명철 씨가 어색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Wow, thank you, Grandpa. 데이빗이 신나게 받았습니다. 마이클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윷을 살펴봤습니다. 처음 보는 신기한 놀이 도구였습니다. 진우가 윷놀이 방법을 영어로 설명해 주었고, 네 사람이 함께 윷놀이를 시작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게임은 충분히 재미있었습니다. 윷, 명철 씨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이들은 할아버지의 우스꽝스러운 반응에 깔깔 웃었습니다. 명철 씨도 손자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행복했습니다. 점심 후에는 근처 공원으로 나들이를 갔습니다. 명철 씨는 손자들과 함께 산책하며 새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데이빗은 축구공을 가져와서 할아버지에게 축구를 가르쳐 주려고 했습니다. Grandpa, kick the ball.
데이빗이 공을 할아버지 앞으로 굴렸습니다. 명철 씨는 조심스럽게 공을 찼습니다. 74세의 나이에 손자와 축구를 하다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마이클은 할아버지 손을 잡고 공원을 걸었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따뜻한 손길이 마음을 전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한국어로 어떻게 말해요? 마이클이 진우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라고 해. 할아버지. 진우가 천천히 발음해줬습니다. 할아버지. 마이클이 명철 씨를 보며 한국어로 불렀습니다. 명철 씨는 감격했습니다. 손자가 한국어로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이렇게 감동적일 줄이야. 그래, 할아버지야. 명철 씨가 마이클을 안아주었습니다. 오후에는 집 근처 도서관에 갔습니다. 에밀리가 아이들을 위해 책을 빌리러 자주 가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이 동네 도서관이에요. 아이들이 책 읽기를 좋아해서요. 진우가 설명했습니다. 명철 씨는 손자들이 책을 고르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데이빗은 과학책을, 마이클은 그림책을 좋아했습니다. Grandpa, read this to me. 마이클이 그림책을 가져와서 부탁했습니다. 명철 씨는 당황했습니다. 영어로 된 책을 읽어달라는 것이었지만 자신의 영어 실력으로는 어려웠습니다. 아빠가 대신 읽어줄까? 진우가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아니야, 할아버지가 해볼게. 명철 씨는 용기를 냈습니다. 명철 씨는 어설픈 영어로 그림책을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발음이 정확하지 않았지만 마이클은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Once upon a time. 명철 씨가 천천히 읽었습니다. 아이들은 할아버지의 서툰 영어에 웃기도 했지만 진심으로 들어주었습니다. 그 순간 언어의 벽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준비를 도우며 명철 씨는 에밀리와도 조금씩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진우가 통역해주면서 서로의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Tell your father that the children really like him. 에밀리가 진우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에밀리가 아이들이 아버지를 정말 좋아한다고 해요. 명철 씨는 며느리의 말이 고마웠습니다. 처음에는 갑작스럽게 찾아온 시아버지를 부담스러워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가족 모두가 거실에 모여 TV를 봤습니다. 캐나다의 가족 예능 프로그램이었는데 언어가 달라도 재미있었습니다. Grandpa, this is funny. 데이빗이 TV를 보며 웃었습니다. 명철 씨도 손자와 함께 웃었습니다. 이런 평범한 가족의 시간이 이렇게 소중할 줄이야. 밤에 아이들을 재우러 갈 때 마이클이 할아버지에게 부탁했습니다. Grandpa, sleep with me tonight? 할아버지랑 같이 자고 싶다고 해요. 진우가 통역했습니다. 명철 씨는 기뻤습니다. 손자가 자신과 함께 자고 싶어 한다니. 좋아. 할아버지랑 같이 자자. 그날 밤 명철 씨는 마이클과 함께 잠들었습니다. 작은 손자가 할아버지 팔을 베고 잠든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진우 어렸을 때도 이랬을 텐데 명철 씨는 놓친 시간들이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후회보다는 감사함이 더 컸습니다. 늦었지만 이렇게 손자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어서 행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이클이 할아버지를 깨우며 말했습니다. Good morning. 할아버지. 한국어와 영어가 섞인 인사였지만 명철 씨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로 들렸습니다. 손자들과 보낸 시간은 명철 씨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가족의 소중함, 함께하는 시간의 의미, 그리고 사랑에는 언어가 필요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캐나다에서의 네 번째 날, 명철 씨와 진우는 처음으로 둘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에밀리가 아이들을 데리고 친구를 만나러 간 사이 아버지와 아들은 집 뒷마당에서 차를 마시며 앉아 있었습니다. 날씨가 참 좋네. 명철 씨가 말했습니다. 네, 여기는 봄이 정말 아름다워요. 진우가 답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어색한 침묵이 아니라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진우야, 아빠가 궁금한 게 있어. 명철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뭐든 물어보세요. 왜 캐나다로 온 거니? 정말 아내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진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13년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진심을 털어놓을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버지로부터 멀어지고 싶었어요. 명철 씨는 예상했던 답변이었지만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국에 있으면 아버지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상처로 다가왔어요. 어린 시절의 기억들, 실망들, 차라리 새로운 곳에서 새로 시작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아빠 때문에 이민까지 온 거구나.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도망친 것 같아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냥 피해버린 거죠. 진우는 계속해서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결혼할 때도 아버지가 제 결혼을 진심으로 축복해 주시는 것 같지 않았어요. 형식적으로만 축하해 주시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때 아빠가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 너에 대해서 아는 게 없었으니까. 그래서 더 서운했어요. 아버지가 저에 대해 관심이 없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한 기분이었어요. 명철 씨는 아들의 말 하나하나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무관심한 아버지였는지 깨달았습니다. 진우야, 아빠가 너에 대해 관심이 없었던 게 아니야. 표현할 줄 몰랐던 거야. 어떤 의미예요? 아빠도 우리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했어. 그래서 아들에게 어떻게 사랑을 표현해야 하는지 몰랐던 거야. 명철 씨는 처음으로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더 엄하셨어. 대화라는 것 자체가 없었지. 그냥 일만 하라고, 공부만 하라고. 그래서 아빠도 그런 방식만 알고 있었던 거야. 진우는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할아버지도 그러셨군요. 그래. 우리 세대 아버지들은 대부분 그랬어. 일제강점기와 전쟁을 겪으며 살아남는 것만으로도 힘들었던 시대였거든. 감정을 표현한다는 건 사치였지. 명철 씨는 계속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아빠도 어렸을 때 아버지와 놀아본 기억이 없어. 하루 종일 일하시고 오시면 피곤해서 잠만 주무셨지. 그래서 너와 어떻게 놀아야 하는지, 어떻게 대화해야 하는지 정말 몰랐어. 그래서 일만 하신 거군요. 맞아. 아빠는 사랑을 표현하는 유일한 방법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이라고 생각했어. 더 좋은 집, 더 좋은 교육.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믿었지. 진우는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변명이야. 아빠가 배우려고 노력했어야 했는데. 너를 위해서 말이야. 아버지, 너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아버지가 되고 싶어. 손자들에게는 더 좋은 할아버지가 되고 싶고. 명철 씨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사실 아빠도 무서웠어. 너와 가까워지려고 노력했다가 또 실망시킬까봐. 그래서 더 거리를 두게 됐지. 아버지가 무서우셨다고요? 그래,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었는데 방법을 몰랐어. 시간이 지날수록 벽이 높아져서 더 어려워졌고 진우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아버지가 무서웠어요. 언제나 거리감이 있으셔서 가까이 다가가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서로 무서워하고 있었구나. 참 바보 같은 아버지와 아들이었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진솔한 웃음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늦지 않았죠? 진우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새로 시작하자. 진짜 아버지와 아들로. 그 순간 하늘에서 가벼운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급히 집 안으로 들어갔지만 마음만큼은 한결 가벼워진 기분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 편해요. 진우가 말했습니다. 나도야. 이런 기분이 이렇게 좋을 줄이야. 저녁에 에밀리와 아이들이 돌아왔을 때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흐르던 어색함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뭔가 달라졌네요? 에밀리가 진우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와 진짜 대화를 나눴어요. 처음으로요. 그날 밤 저녁 식사는 정말 따뜻했습니다. 명철 씨는 손자들과 더 자연스럽게 어울렸고, 진우도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할아버지, 내일도 같이 놀아요. 마이클이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그래, 할아버지가 많이 놀아줄게. 명철 씨의 대답에는 진정한 기쁨이 담겨 있었습니다. 명철 씨와 진우 사이에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진 후, 남은 캐나다 체류 기간은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30년간 쌓인 벽이 하루하루 허물어져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철 씨는 일찍 일어나 손자들을 위해 한국식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그리고 밥을 지었습니다. 와, 할아버지가 요리하세요. 데이빗이 신기해했습니다. 한국 음식을 만들어줄게. 맛있을 거야. 명철 씨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김치찌개의 매운맛에 놀랐지만 계란말이는 무척 좋아했습니다. This is delicious, Grandpa. 마이클이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할아버지, 요리 맛있어요. 데이빗도 한국어로 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에밀리도 한국 음식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진우가 통역해주며 레시피를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에밀리가 한국 요리를 배우고 싶다고 해요. 정말? 그럼 가르쳐줄게. 아이들이 한국 음식에 익숙해지면 좋겠어. 그날부터 명철 씨는 며느리에게 간단한 한국 요리를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요리를 통해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오후에는 진우와 함께 토론토 시내를 구경했습니다. CN 타워에 올라가 토론토 전경을 내려다보며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여기서 13년을 살았구나. 명철 씨가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네, 이제는 정말 제2의 고향 같아요. 후회는 없니? 한국을 떠난 것. 진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예전에는 후회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조금 복잡해요. 아버지와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었는데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거리가 멀어도 마음은 가까이 할 수 있잖아. 맞아요. 이제는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CN 타워에서 내려와 근처 한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캐나다에서 먹는 한국 음식이었지만 함께 먹으니 더욱 맛있었습니다. 아버지, 한국에서 뭐하고 지내세요? 진우가 물었습니다. 글쎄, 별로 하는 게 없어. 가끔 옛 동료들과 만나고 책 읽고 그 정도? 외로우시겠어요. 솔직히 외로워. 특히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는. 명철 씨는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의 외로움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캐나다로 오시는 건 어떠세요? 진지하게 생각해 볼 만해요. 여기서 살라고? 네. 아이들도 할아버지를 좋아하고 에밀리도 환영해요. 언어 문제는 천천히 해결하면 되고요. 명철 씨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정말 캐나다로 이민을 와서 손자들과 함께 살 수 있을까요? 하지만 나이가 너무 많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가 나이는 문제가 아니에요. 가족과 함께하는 게 중요하죠. 조금 더 생각해 볼게. 갑자기 결정하기는 어려워.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서 에밀리와 아이들에게 할아버지의 이민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Really? Grandpa might come to live with us. 데이빗이 신나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살아요? 마이클도 한국어로 물었습니다. 아직 정해진 건 아니야. 할아버지가 생각해 보신대. 진우가 설명했습니다. 에밀리는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뜻을 표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와서 함께 산다면 아이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명철 씨는 잠들기 전에 한국에 있는 친구 성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성호야,
나 지금 캐나다에 있어. 어떠니? 아들과 화해했어? 응. 정말 잘 됐어. 그런데 진우가 여기로 이민 오라고 해. 그래? 좋은 기회 아닌가? 하지만 74살의 새로운 곳으로 이민을 간다는 게 명철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가족과 함께하는 게 더 중요하지. 혼자 한국에서 뭐 하게 있어? 성우의 말이 맞았습니다. 한국에서 혼자 지내는 것보다는 가족과 함께하는 것이 훨씬 의미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은 명철 씨의 캐나다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아쉬움이 컸습니다. 할아버지, 안 가면 안 돼요? 마이클이 붙잡았습니다. 할아버지도 안 가고 싶어. 하지만 일단 한국에 가서 정리할 일들이 있어. 언제 다시 와요? 곧 올게. 약속해. 명철 씨는 이번에는 정말로 약속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30년 전 진우와의 약속을 어긴 것처럼 되지 않게 하고 싶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에 진우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번에는 정말 달랐어요. 진짜 아버지를 만난 것 같아요. 나도야. 진짜 아들을 만났어. 자주 연락해요. 매주 영상통화하기로 해요. 그래야지. 손자들 얼굴도 자주 보고 싶고. 공항에서의 작별은 13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진심 어린 포옹과 눈물, 그리고 다시 만날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진우가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아들아. 명철 씨도 처음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명철 씨는 지난 일주일을 되돌아봤습니다. 30년간 잃어버렸던 아들을 되찾았고 사랑스러운 손자들을 만났으며 좋은 며느리도 얻었습니다. 정말 늦지 않았구나. 명철 씨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 돌아온 명철 씨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캐나다에서의 일주일이 74년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들과 화해하고 손자들과 친해지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집으로 오는 택시 안에서 명철 씨는 진우에게 카카오톡을 보냈습니다. 무사히 도착했다. 벌써 그립다. 곧 답장이 왔습니다. 아버지 도착하신 거 보고 아이들이 좋아해요. 매주 일요일마다 영상통화해요. 집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서재 정리였습니다. 진우의 어린 시절 물건들을 다시 꺼내어 정성스럽게 정리했습니다. 이제 이 추억들이 상처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동력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명철 씨는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캐나다 이민에 대해 진지하게 알아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호야, 캐나다 이민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자. 정말 결정했어? 응. 가족과 함께 하고 싶어. 혼자 여기서 뭐 하겠어? 이민 전문가를 만나 상담을 받아보니 74세의 나이에는 일반적인 이민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캐나다 영주권자인 경우 부모 초청 이민이 가능했습니다. 진우야, 아빠 이민 절차 도와줄 수 있니? 당연하죠. 제가 모든 서류 준비해 드릴게요. 진우는 정말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부모 초청 이민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매주 일요일 영상통화는 명철 씨에게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하면 속 마이클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우리 마이클, 한국어 많이 늘었네. 데이빗은? 여기 있어요. 데이빗도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손자들은 할아버지와 영상통화하는 것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명철 씨는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손자들은 영어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Grandpa, I missed you. 데이빗이 말했습니다. 나도 보고 싶어. 곧 갈게. 에밀리도 가끔 화면에 나와서 인사했습니다. 명철 씨는 간단한 영어를 배워서 며느리와도 조금씩 대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개월 후
드디어 좋은 소식이 왔습니다. 부모 초청 이민 신청이 승인된 것입니다. 아버지, 이민 승인 났어요. 진우의 흥분된 목소리였습니다. 정말, 정말이야? 네. 6개월 후에 캐나다로 오실 수 있어요. 명철 씨는 기뻤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정말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성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성호야, 이민 승인 났어. 축하한다. 언제 떠나니? 6개월 후에. 사실 조금 무서워. 뭐가 무서워? 가족이 있는데. 나도 부럽다. 이민 준비 기간 동안 명철 씨는 영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74세의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손자들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 열심히 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기초 영어 수업을 들었습니다. 50대, 60대 수강생들 사이에서 74세인 명철 씨는 최고령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영어 공부하세요? 같은 수업을 듣는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손자들이 캐나다에 살거든요. 대화하려면 영어를 알아야죠. 그 이야기를 들은 수강생들은 모두 감동했습니다. 집에서도 온라인 영어 강의를 들으며 공부했습니다. 진우가 추천해준 어플로 매일 조금씩 영어 단어를 외웠습니다.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기초적인 표현부터 차근차근 배웠습니다. 매주 일요일 영상통화에서는 배운 영어를 손자들에게 써보았습니다. Hello, David. How was your school? 명철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Wow, Grandpa's English is getting better. 데이빗이 박수를 쳤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6개월은 정말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오랫동안 살았던 집을 정리하고 가재도구를 처분하고 친구들과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가장 아쉬운 것은 수경 씨의 묘소를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출발 전날 성묘를 가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진우랑 화해했어. 당신이 늘 말하던 대로 했어. 이제 캐나다로 가서 손자들과 함께 살 거야. 당신도 기뻐하겠지? 바람이 살살 불어와 나무짚을 흔들었습니다. 아내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출발하는 날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편도 항공편이었습니다. 성호와 몇몇 친구들이 공항까지 배웅을 나왔습니다. 명철아, 잘 살아. 가끔 한국 생각날 때 연락해. 고마워. 성호야, 캐나다에서 행복하게 살게. 비행기에 올라타며 명철 씨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설렘을 느꼈습니다. 74세의 새로운 나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토론토 공항에 도착하니 진우 가족 모두가 나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손자들이 달려와서 안겼습니다. 할아버지 왔어요. 마이클이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우리 손자들 많이 컸네. 이번에는 정말 작별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진우의 집에 도착해서 명철 씨만의 방을 보여주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방에는 한국에서 가져온 사진들이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편히 지내세요.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에요. 그날 저녁 가족 모두가 모여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명철 씨는 손자들에게 약속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이제 여기서 살면서 너희들과 많이 놀아줄게. 30년 전에 아빠와 못했던 약속들을 너희들과는 다 지킬게. 정말이요, 할아버지? 데이빗이 물었습니다. 그럼 할아버지는 이제 약속을 어기지 않아. 마이클이 할아버지 무릎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내일 같이 놀이공원 가요. 그래, 내일 가자.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너희와 놀이공원에 갈 거야. 명철 씨는 30년 전 진우와 가지 못했던 놀이공원을 이제 손자들과 가게 되었습니다. 늦었지만 드디어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며 명철 씨는 생각했습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새로운 시간을 만들 수는 있다고. 진우와 놓쳤던 시간을 손자들과 함께 채워가면 된다고.
창밖으로 캐나다의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진우야, 고마워. 아빠에게 새로운 기회를 줘서. 명철 씨는 마음속으로 아들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74년의 인생에서 가장 늦은 새 출발이었지만 가장 의미 있는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미뤄둔 약속들을 이제야 지킬 수 있게 된 할아버지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